다시 상승기가 왔을 때 그때 신날 거예요. 정신 수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도. 하락했을 때 멘탈 털려서 다 팔아버리면 그것도 안 되고요. 상승했을 때 불타게 하면 안 됩니다. 아마 하락장이라서 제 이야기가 잘 안 들리실 수 있어요. 이럴 때 좀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상승할 때 좋은 투자 패턴을 가질 수 있는, 당장 내년에 후년에 수익을 10배 내서 팔자를 고치겠다, 이거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워렌 버핏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죠. 뭐 빨리 가길 원하는데, 빨리 가길 원하면 자꾸만 사고 나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라고 하고요. 웅달 책방 사랑하는 애청자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비상장 투자를 저희 업으로 삼지만 네. 이제 동시에 상장 기업들 미국,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이제 데이터로 혁신하는 창업가들, 그들을 연구를 하는 그런 일을 업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어떻게 이 경기 침체기에 우리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할지 나눔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나왔습니다. 예, 네. 대표님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목은 경기 침체기의 투자 전략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9월달 따끈따끈한 걸로. 지난번에 제가 찾아뵀을 때 6월달에 맞아요. 보여드렸던 한 장 장표였어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올해의 컨셉은 심플하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복잡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경제는 복잡계니까 우린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전문가분들도. 그래서 나는 아는데 너넨 몰라,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10살짜리 제 첫째 아이도 요 장표를 보고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쫄 거 없어요. 예, 되게 복잡하지 않다. 가까이서 맨날 보니까 복잡하고요. 멀리 떨어져서 한 1년, 2년의 어떤 긴 프레임에서 보면은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올해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경제 전체가 고혈압 상태다. 고혈압 상태. 고혈압이 잡혀야겠죠. 혈압이 그렇죠. 계속 높으면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인플레가 너무 높으면 경제가 망해요. 네. 예,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살짝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 40년 이래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아야겠다라는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연준이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이 연준이 엄청나게 복잡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 환자가 왔어요. 약을 처방해 주겠죠. 네. 혈압이 낮아져야 됩니다. 약 드세요. 네. 끝이잖아요. 혈압약 반알 먹는 게 2월 달에 0.5% 인상. 이렇게 쭉쭉 올라간 거죠. 근데 말 안 들으니까 이제 0.75도 올리고, 예, 이번에 또 이제 0.75 추가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한 3% 중반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한 1% 정도, 그 이상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결국은 혈압이 잡혀야 돼요. 인플레가 잡혀야 돼요. 네. 인플레가 잡히는 게 공짜로 잡히냐? 절대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네. 정치인들은 인플레도 잡고 실업률도 낮게 할래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예, 인플레가 잡히려면 사람들한테 공포감이 있어야 돼요. 예, 고통이 좀 수반이 됩니다. 예, 마치 고혈압 약을 먹으면 좀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예, 똑같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작용은 고혈압 약이 가져다 오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작용입니다. 그걸 저는 이제 6월달 레포트에서 이제 불가피하고 의도된 불황, 그래서 연준이 의도한 리세션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2달 됐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고 있죠. 뭐냐면 2달, 3달 동안 많은 분들은 매일매일 헤드라인 뉴스에 시달리면서 이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하루는 기대했다가 하루는 실망했다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을 심플하게 바라보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2달 동안 멘탈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고혈압 상황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실업률이 살짝 올라가고 인플레는 꺾이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 전체의 일정 부분 침체에 대한 공포는 더 심화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뉴스에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남습니다. 남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웅달 책방 와서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뉴스를 보면 안 돼요. 뉴스를 멀리하고 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고 장기적 투자 원칙은 변함 없어야지 그게 원칙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라. 그래서 향후 2년 정도 생존할 수 없는 회사는 가슴 아프지만 좀 덜어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생장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버텨도 회사가 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완주를 할 수 있는 기업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거고, 그래서 6월 달에 드렸던 이런 것도 다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신만의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수많은 노이즈, 세상에 정말 많은 소음이 엄청 많습니다. 소음과 신호를 구분해야 되는데, 신호를 바라보고 소음에선 좀 멀리 할 수 있으려면 헤드라인 뉴스에서는 좀 멀어지시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가설을 세우셔야 돼요. 올해는 어떤 한 해인가. 그래서 저는 저만의 가설을 고혈압이 오는 한 해다. 고혈압을 잡아야 된다. 그 과정에서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럼 그 침체가 바닥이 가는 시그널은 또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네. 것이고, 그거는 저는 공포감이 아직은 부족하다. 더 극단의 공포감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진짜 모든 사람이 지금 침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시점이 거꾸로 생각하면 바닥에 근접하고 그때가 되게 좋은 타이밍일 수 있고, 그게 올 연말쯤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연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 정확히 바닥을 절대 못 맞춥니다. 하지만은 나만의 가설을 가지고 어떤 신호, 시그널이 오면 그런 바닥이 감지될 것이다라는 가설은 세울 수 있겠죠. 그래도 연말 연초라고 해도 하면 네. 이제 한 6개월 이 정도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은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시간으로 알 수는 없는 거는 그때까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실업률은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많이 아파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감원을 할 것이고, EPS 전망이라고 그러죠. 기업의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 악화되면서 주식시장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더 공포감이 확산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확신 같은 게 생겨야 오히려 그게 바닥이라고 할 수 있고, 항상 그래서 저는 공포를 매수하라라는 투자 원칙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한 공포 속에 빠져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나는 열심히 사야지. 현금을 모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행동 수칙을 미리 설정하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닥치면 고민을 해요. 그런데 사실 반보 앞서가는 사람이 수익을 내거든요. 그러려면 뭐 하냐면 대중들이 어떤 방향으로 더 갈 것이라는 어떤 가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가설은 헤드라인 뉴스에 절대 없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오늘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가설이라는 거는 3개월, 6개월, 1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런 투자 전략을 안 갖고 계세요. 네. 헤드라인 뉴스도 이해 못 하겠거든. 근데 헤드라인 뉴스를 백날 이해하려고 해봐야 잘 안 돼요. 네. 그럼 워렌 버핏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 미스터 마켓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멀쩡한 합리적인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죠.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마라. 네, 길게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사냥꾼이 아니다, 우리는. 사냥꾼은 오늘 내일의 수익을 보냐 안 보냐, 이제 일주일의 수익 가지고 이제 대차대조표를 맞추는 그런 걸 이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농부로 봐요. 농부는 1년, 10년 긴 계획을 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농부가 나는 내년부터 토마토를 농사 지을래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주일, 2주일이 아닌 거예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서 이 토마토를 어떻게 수확률을 올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겨울에 뭐 할까요? 겨울에 그냥 놀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번에 다가올 봄이 언제라는 거를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겨울에는 그 다가올 봄에 어떤 종자를 파종을 할지, 심을지, 어떤 종자를 심어서 나는 좋은 작황을 만들어서 돈을 벌지에 대한 다음번 다가올 봄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투자의 겨울이 맞아요. 그래서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하면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구독자 거꾸로 빠져나가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이런 겨울에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투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도 그랬나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예. 언제든지 2020년 3월 정확히 똑같았고 그때도 저는 제 채널 돈이 되는 투자 채널에서 투자 훈련소 열어가지고 이럴 때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찐 바닥이 서서히 다가올 겁니다. 예. 뭐 경기 침체는 뭐 1년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투자라는 거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떤 실망감이 극대화됐을 때 그 시점부터 다시 또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사이클로 바라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뭐 그게 내년 초가 됐든 언제가 됐든 이제 다시 상승기가 왔을 때 그때 신날 거예요. 정신 수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도. 네.
하락했을 때 멘탈 털려서 다 팔아버리면 그것도 안 되고요. 상승했을 때 불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나만의 행동 수치를 최대한 심플하게 과거에 했던 잘못, 최근에 했던 잘못들 다 기록해서 그 잘못들이 다음번 상승장에 똑같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기록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투기를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고 계속 계좌는 녹지만 주변에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거고 워렌 버핏이 말하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강원랜드에 가까운 그런 요행을 바라는 투자자에 가까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하락장이라서 제 이야기가 잘 안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좀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상승할 때 좋은 투자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고, 투자자는요 당장 내년에 후년에 수익을 10배 내서 이 팔자를 고치겠다, 이거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기자고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라고 해서 샀어요. 이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로. 누구한테도 의존하면 안 돼요. 예. 참조만 할 뿐이에요. 저의 이 이야기도 참조만 할 뿐이에요. 예. 뭐 피터 린치가 됐든 누가 됐든 참조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는 뉴스와 역사책 하면은 역사책의 비중을 한 70%로 늘려야 돼요. 네. 뉴스는 확인만 할 뿐 나의 가설과 생각의 어떤 틀은 역사책,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창업가들의 성공 스토리예요. 스티브 잡스 전기, 뭐 넷플릭스 창업자의 전기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혁신적인 창업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기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 시대의 스티브 잡스, 이 새로 앞으로 다가올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어딘가 숨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초기 단계에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을 그런 책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10배, 10배거라고 하죠. 10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정석이에요.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죠. 뭐 부의 추월차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빨리 가길 원하는데, 빨리 가기 원하면 자꾸만 사고 나요. 빨리 가기 원하면 누구 의견에 혹하게 되고 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꾸준히 공부하려는 생각보다는 한 방에 뭔가를 바라게 돼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다시 돌아서 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고, 헤드라인 뉴스 자꾸만 보면은 그냥 시장의 감정을 자꾸만 내가 소모하게 돼요.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기업과 산업의 동향 뉴스를 주목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보여요. 검색을 해야 돼요. 내가 네이버의 주주다 그러면 네이버 한 칸 띄고 웹툰, 그리고 해외 그러면 네이버 웹툰 미국 매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나와요. 자신이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검색해서 나온 산업과 기업의 동향 뉴스, 그런 것들이 진짜 뉴스입니다. 사실 테슬라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죠. 근데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의 효율성은 요즘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정확성, 자율주행의 비보 좌회전하는 거, 이런 모습들 깜짝 놀랄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기라 혁신 기업들의 혁신이 눈에 안 들어오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번에 그런 테크 성장주들이 다시 달려갈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럴 때는 버블이 없기 때문에 진짜 기업들이 하는 말들이 뻥이 별로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기 때문에 진솔되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가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헤드라인에 안 떠요. 찾아봐야 됩니다. 애써서. 자율주행, 무인 드론, 그리고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 누가 들어도 이런 미래의 혁신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이 침체기에는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럴 때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믿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수십 년간 보세요. 금융시장은 항상 요동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금융시장은 요동치더라도 창업가들의 혁신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제가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금융 투자 서적 레전드들, 피터 린치나 하워드 막스나 워렌 버핏이나 그들이 한 이야기들
결국 다 똑같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내용들하고 대동소이하고 그냥 그 레전드들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반복하는 걸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니까 편하더라. 마음이 편하고 멘탈이 덜 털리더라. 네. 그리고 침체기에서도 희망을 갖고 뭔가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투자의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 네. 남들은 뭐 할 거 없으니까 난 보고 싶지도 않아. 디프레스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계좌 보면은 우울하죠. 네. 네, 누구나 그래요. 워렌 버핏도 똑같아요. 몇 조 손실이라고. 네, 다 똑같아요. 뭐 손정희는 역대급 손실 보고 있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혁신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융시장에 요동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만 사태 또 있었고 IMF도 있었고 계속 이런 어떤 침체기들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침체기들을 이기고 나가는 혁신가들은 또 항상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요, 대표님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그런 이제 뭐 테슬라를 좀 얘기해 주셨고 네. 뭐 아마존, 스타벅스 이런 얘기 그리고 창업가들 훌륭한 그런 분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런 혁신 주도주를 네. 검색을 해서 네. 뭔가 이렇게 되게 의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시장이 주목하지 않은 경기 침체기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숨겨져 있던 거. 네. 그러면은 그럴 때 네. 좀 현금의 여유가 있으면 예.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사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하세요? 그게 걱정이 되면 두 달에 한 번씩 세 번, 네 번 나눠서 분할로 사시면 돼요. 네.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완전 바닥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제 좀 뭐 잡힐 만한 어떤 그 실마리가 보이는 건데 그래서 신호를 어떤 걸로 봤냐면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3.5에서 3.7로 올라왔는데 한 4에서 4.5까지는 올라가 줘야 사람들이 좀 더 공포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포감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우려할 만한 공포감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월가는 환호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혈압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웃긴 게 실업률 올라가는 게 원래는 경제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소식이 호재가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인데 사실 올해의 컨셉이 고혈압이라고 생각하면 고혈압이 잡히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라고 하면 실업률이 상승하는 거는 호재인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근데 기업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은 한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뭐 9월 달에 요만큼 사고 11월 달에 요만큼 사고 내년 1월에 요만큼 살래. 이렇게 기간 배분으로 캘린더에다가 딱 적어 놓으세요. 이때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난 이렇게 나눠서 살래. 하면 그 기간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좀 바닥이 확인될 확률은 높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대표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아까 이제 역사는 반복되고 또 네. 상승기가 올 거라고는 했는데 네. 이게 진짜 그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역사를 경험을 안 해보시고 만약에 책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들을 읽지 않으면 네. 지금이 전부인 것 같잖아요. 이런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쉽고 네.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보면 그 침체기 때의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침체기의 이유를 보면은 이게 또 되게 심각한 것 같고 통화량을 과거에 이만큼까지 푼 적은 네. 없었던 것 같고 막 네. 이러면서 새로운 현상이 뭔가 뉴노멀? 네, 뭔가 그런 게 오면서 네. 진짜 뭔가 이게 다른 거 아닌가. 네. 그게 캠피셔나 네. 그런 투자의 대가들 책에 보면 뉴노멀 얘기하는 걸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이야기는 절대 듣지 말아요. 과거와 다른 앞으로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온다? 없어요. 다른 얘기 드려보면 인공지능의 혁신으로 모든 게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포드가 모델 T 대량 생산 혁신으로 했을 때 과거와 전혀 다른 형태로 정말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그런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포드가. 테슬라가 또 그런 혁신을 만들어냈죠.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자전거가 막 굴러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전거 없을 때랑 있을 때랑은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자전거발 버블이 왔어요 그때. 네. 네. 제가 사실 작년 초에 자전거 버블과 테슬라발 스몰 버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테슬라발 스몰 버블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한 2주 있다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테슬라 좋게 봐요. 뉴노멀 이런 거 없어요. 코로나 때도 그 얘기했어요. 네. 코로나 그 2020년 3월 달에도 이제 뉴노멀이다. 이게 L자로 이제 경제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올라가잖아요. V자로 올라가죠.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잡으면 되는 거예요.
심플해요. 사실 더 안 좋았던 게 리만 사태예요. 되게 안 좋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리만 시스템의 사태였어요. 문제.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집값이 뭐 10억이야. 근데 대출을 11억을 해주고 내년에 2억이 오를 거니까 땡겨서 지금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서류도 확인도 안 하고 막 그런 이제 엄청난 어떤 잘못된 시스템이 굴러갔던 게 리만 사태였고 그래서 저는 이번 통화량이 늘어난 걸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혈압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닷컴 버블 때랑 되게 비슷하다고 봤어요. 예, 그래서 닷컴 버블 2.0이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발표했던 매크로 전망 리포트의 제목이 닷컴 2.0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계속 그렇게 비슷한 형국으로 가고 근데 닷컴 버블은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 막 주가가 100분의 1 토막 나서 그러지 대부분의 우량 기업들은 그냥 되게 큰 타격 없이 그 시기를 잘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경제 구조가 아니라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거에는 퀀터터티브 이징 그래서 이제 돈이 유동성이 확장되는 그런 거였다고 하면 지금은 유동성이 축소되는 QT라고 하잖아요. 타이트닝이라고. 그런 단계고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겨울이 왔다가 뭐 지나면 또 봄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경제는 절대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리만 사태도 2년 안에 다 지나갔어요. 네. 예.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사실 브리지워터가 그 리만 사태 오기 전부터 그걸 예견을 하고 그때도 찐 바닥일 때 또 많이 매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계 최대 헤지 펀드가 됐는데 그분도 사실 역사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제야의 역사 고수 그래서 뭐 변화하는 세계 질서 이런 책도 썼고 그분의 대표적인 저작이 또 원칙이라는 책이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원칙에 따라서 나만의 가설을 원칙의 기준에서 세운 다음에 그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훨씬 편리하더라. 마음이 편하더라. 뭐 100% 맞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멘탈이 안 흔들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